자, 다들 3교시는 일단 모의고사 대상 펴보실래요? 이번에 보는 거. 자, 여기에 이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쉬운 4점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봤었고, 몇 문제 좀 쉬운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순서를 좀 뒤죽박죽일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문제로 골라본 문제는 요 근래 시험 봤던 그 2023년도 6월달 문제 있죠. 맨 뒤에 보시면 여기에 29번 문제가 좀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근래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시험 봤던 문제인데요. 자, 요거 29번 문제 그러면 어떻게 좀 조금 해볼 시간 드릴까요? 아니면 바로 그냥 설명할까요? 지금 모르겠어요. 맞췄어요. 맞췄죠? 심지어 맞힌 친구도 있네요. 이거 좀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저희 오랜만이니까 한번 해볼 시간 잠깐만 드려볼게요. 제가 뭐 설명을 또 하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보니까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본 친구들도 있잖아요. 여기 그냥 저는 그냥 27번 이하만 할래요. 뭐 그런 친구도 있을 건데 제가 해드리는 것들은 번호는 여기이긴 한데 좀 괜찮은 애 몇 가지만 소개드리고 너무 투머치는 안 할게요. 그냥 자 시간 대략 2분 드려볼게요. 여기 29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다들 아직 뭔가 좀 하고 있네요. 시간 조금만 더 드릴까? 지금부터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심지어 올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이 있긴 해요. 선생님이 이제 근데 이거 중간 패턴이 비슷한 문제 하나 나왔었던 것 같아요. 중간 때도 레벨 3에도 있었어요. 레벨 3 저도 뭔가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 처음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왜 쉬운지 알겠죠? 그냥 좀 따라가는 문제예요. 위에 있다라던가 뭐 접선이 수직이다라던가 이게 따라가는 문제라서 이런 거는 그냥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자, 이제 시간이 한 3분 30초 늘었는데 그럼 제가 이 문제 한번 간단하게 가이드 해볼 테니까 한번 이 정도까지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 자, 요게 요 곡선 위에 있다. 자, 여기까지 끊어봐. 너네 위에 있다는 말 나오면요. 보통 지원아 저희 뭐 하라고 배웠지? 대입을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이거 대입을 실제로 뭐 여기다가 다 대입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너네가 이제 이게 보통 대입하는 멘트인데 이 문제가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면 아무래도 조금 복잡하긴 해요. 약간 센스를 발휘해서 너네 혹시 이 식을요 대입하기 전에 이 식이랑 같은 말이 이 말인 거 아세요? 그럼 이 식이랑 같은 말이 이 말인 거 아시죠? 약간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제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약간 저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센스를 발휘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냥 대입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해주시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훨씬 예뻐요. 해보시면 왜? 여러분 여기 왼쪽에 보시면 x 빼기 y 있잖아. 얘네들을 빼면요 뭐 나오죠? 마이너스 k, 둘 다 마이너스 k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바로 쓸게요. 이런 식으로 시거나 오른쪽 거도 대입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12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12개가. 그리고 이거 두 개 연립을 할 건데 두 개를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보겠습니다. 빼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거 두 개 지워지고 이렇게가 지워져요. 남는 게 뭐냐면 여기 쓸게요. 이거 빼기 이거가 0이다만 남습니다. 여기서 얘네들을 합차로 인수분해 할 수 있거든요. 두 개 한번 인수분해 해보시면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는 걸로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는영까지 할 건데 오른쪽에서는 다들 오른쪽에서는 A는 B라는 식이 나와. 근데 위에 문제 읽어보시면 지금 자 그럼 지금 이게 두 점이 있는데 사실 문제에서 사실은 이거 두 개가 뭐 다르다 같다 그런 말이 없지만 이거 두 개 같은 점이어야 될까요? 다른 점이어야 될까요? 왜? 밑에서 이제 읽어보면 같은 점이면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A랑 B랑 같으면 같은 점이 돼.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나온다? 20. 얘 반대편 이항까지 하시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K구나까지는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 문제는요, 아마 풀어보면 이게 필요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읽어보시면, 요게 지금 위에 있는 점인데 접선.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한 문제예요. 그치? 이게 뭐 하면 돼? 양쪽 식을 미분하시는데 저게 무슨 미분이에요? 저게 음함수 미분이잖아. 그 사람들이 음함수의 미분을 하시는데 음함수 미분은요 꼭 기억하세요. 저 지금 x에 대해 미분하는 중이거든. 그럼 y 쪽 미분할 때는 뭐 dx분의 dy라던가 y 프라임 하나 옆에 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음함수의 미분이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y 프라임으로 묶으신 다음에 자, 반대편 이항에서 이 친구 나누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y 프라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암산 좀 할게요. 약분까지 암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y 프라임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위의 점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여기다가 또 위의 점 두 개를 대입하시면 접선의 기울기 나오는 거 맞아요? 기울기 한번 구해보시면 저는 제가 미리 구한 거 써놓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요. 요게 이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얼마냐면 수직이다.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식이. 그리고 저희는 이 식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이 식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지? 자, 얘 한번 정리해 보시면 K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K 곱하기 B 플러스 2K라는 식이 나옵니다. 일단은. 그 얘를 저희가 추가로 정리할 건데, 잠시만요. 추가로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전개를 한다? 잠깐만. 사실 이게 아까 제가 풀 때랑 좀 다른 풀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안 풀긴 했거든요.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혼자 풀 때는 이 데이터 푼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풀면 좀 작업을 더 해야 되나? 일단 얘를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AB 그 다음에 그게 이제 EAK, EBK를 EK로 묶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4K 제곱이 나와요. 요게 K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이상한 거 있을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저희가 방금 여기서 합은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K를 대입하시면 여기 있는 이거 두 개가 지워져요. 그래서 남는 게 마이너스 AB가 남거든요. 근데 여기 AB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지. AB가 어떻게 구하지? A 곱하기 B가 필요해요. A 곱하기 B가. 근데 약간 이렇게 풀면 A 곱하기 B 어떻게 구하지? 방법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다시 C에다 얘를 저기 그러니까 얘를 여기 대입하자. 자, 일단 그럼 저희가 지금 요게 필요하거든요. AB가. 요것만 구하면 지금 이 문제 K 제곱 구하는 문제라 요 AB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석준의 의견대로 여기 한번 식에다가 요 원래 식 하나 있잖아. 여기든 하나 전개해서 대입을 해볼게요. 얘 전개하시면 K제곱 자, 죄송한데 요거 A는으로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해서 근데 잠깐만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데 확실히 이게 제가 푼 풀이가 이게 아니라서 제가 사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풀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푼 건데 혹시 이렇게 풀어서 AB 구한 치고 있어요? 이게 나와야 끝나거든요. 그럼 죄송한데 그냥 제가 푼 풀이로 갈까요? 저는 사실 좀 따라가는 풀이로 그냥 해보려고 했거든요. 위에 있다 대입하는 풀이로. 이렇게 가보면 A 더하기 B까지는 뭐 쉽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A 곱하기 B가 필요해요. 근데 A 곱하기 B가 지금 당장 뭔가 눈에 안 보이거든. 잠깐만. 아니면 이 타이밍에 A 자리에다가 얘 한번 대입해볼까? 여기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 이 타이밍에 A 자리에 저거 한번 대입해보겠습니다. 뭔가 냄새가 난다. 될 것 같은 냄새가. 자, 요거 전개하시면 B 제곱 더하기 2KB 나오죠? 어디지? 여긴가? 여기로 가면 뭔가 B 제곱 더하기 2KB가 나올 것 같아요. 요 식에서.
이 식 한번 전개해 보시면 위에 쓸게요. 이 식 한번 전개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얘 반대편 2항에서 넘기시면 b제곱 더하기 2kb 보이세요? 저게 얼마죠 그러면? 15 마이너스 2k 제곱 맞아요? 근데 이제 왼쪽이 k 제곱이었잖아. 요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얘 풀어보시면 k 제곱이 얼마일까요? 암산해 보시면 5 나오겠죠. 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아니 좀 깔끔하지가 않네. 그럼 제가 그냥 말 나온 김에 제가 실제로 풀 때 풀이를 말해줄게요. 근데 제가 푼 풀이는요 약간 도입부가 고차에 필요한 풀이에요. 얘보다는. 다시 이 풀이를 좀 브리핑하자면 얘는 오히려 또 따라가는 풀인데 이렇게 풀이니까 좀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마지막에 조립을 잘해야 돼요. 조립을 잘해야 하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다시 어떻게 본 거냐면 그냥 위에 있길래 대입한 거예요. 대입할 때 센스 있게 약간 식을 바꿔서 대입하는 게 좋긴 해요. 그 다음에 두 식을 연립해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면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k구나 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도 따라갔어요. 접선이 수직이다 나왔길래 음함수에 미분하신 다음에 이 식 정리해서 도함수를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한 게 기울기거든. 그래서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식 세웠더니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시간에 보시면 현재 a 더하기 b는 구해놨거든. 근데 a 곱하기 b가 필요한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방금 여기서 구한 이 초록 색깔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 자리에 대입을 한 거예요. 대입했더니 이제 b제곱 더하기 2kb라는 게 생기거든. 근데 여기 있는 이 식을 전개하면 b제곱 더하기 2kb가 생겨요. 여기에. 그래서 얘 반대편 이해하시면 이 자리가 15 빼기 2k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왼쪽에 k 제곱이랑 여기 같아 있거든요. 두 개가. 그래서 얘 정리해서 구하면 k 제곱이다. 는 풀인데 조금 마지막에 좀 지저분하긴 하네. 연립을 좀 해서 저 모양을 만들어 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푼 풀이 하우씨 요거는 좀 이렇게 필기해 보실까요? 자, 제가 푼 풀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도입부는 고차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제 마지막은 좀 훨씬 깔끔해요. 이런 지저분한 건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칠판 한번 지우고 칠판을 다 지우진 않고 좀 필요한 건 쓸 건데 여기는 사실 이거는 써요. 이거는 쓰는 거라 얘는 안 지우고 싶었는데 좀 지워진 거 조금 안 지울게요. 이거는 얘는 써. 얘는 써. 결국 저희가 접선의 기울기 이거는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좀 앞에서 이렇게 대입하는 풀이가 아닌 다른 풀이가 있어요. 자, 어떤 풀이냐면 자, 일단 이거는 지우지 않겠습니다. 이건 써요. 자, 이건 쓴다는 거지. 자, 저는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풀었냐면 너네 혹시 여기 있는 두 점을 보면요 다른 풀입니다. 자, 두 점을 보면 약간 식의 생긴 모양이 어때요? 저게 지금 좀 어떤 구조가 비슷하죠. 왼쪽은 a, a 플러스 k이고 오른쪽은 b, b 플러스 k란 말이야. 근데 저는 사실 이 두 점을 보자마자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두 점 어딘가 함수 위에 있는 점인 거 아세요? 이 두 점은요 지금 어떤 함수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걸 저는 파악을 바로 했어요. 누구 함수? y는 자 쓸게요. y는 xk 플러스 k라는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에요. 너네가 이제 이 함수 위에 점을 둘 때 저런 식으로 둘 수가 있어요. 보통은 저희가. 그런데 이 두 점이 지금 여기 위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읽어봤더니 여기 위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여기 A라는 점, B라는 점이 결국 무슨 점이라는 얘기야? 이 두 어떤 곡선의 교점이에요. 다시. 자,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다는 말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이거 두 개 교점이네. 사실 이게 지금 요거랑 저거의 교점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교점이 나오잖아. 매번 어떻게 푼다고 배우지? 그래서 저는요, 두 식을 연립을 한 거예요.
얘랑 얘를 연립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립해 보시면 y 자리에다가 x 플러스 k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뭐 이 경우는 그냥 원래 식에다가 대입해도 그렇게 막 느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어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전개해 보시면 되겠죠. 얘를 한번 전개해 보시면요. 좀 저는 미리 써놓은 걸 좀 보겠습니다. 자, 얘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요, 저희가 아는 상식, 즉 이 친구의 두 근이 있지. 교점이 근인 거잖아. 현재 두 근이 뭐란 얘기예요? 위에 있는 A랑 B가 두 근인 거 아시겠어요? 우리 교점의 X좌표가 요 연립방정식의 근과 똑같다는 거 알고 있잖아. 여기서 뭘로 간다고? 두 근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근계수 공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두 근의 합이 얼마죠? 마이너스 2k죠. 두 근의 곱은요? 방금 저희가 구했던 그 두 개가 그냥 바로 나와요.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제가 대입으로 푼 게 아니라 약간 근계수로 저는 원래 구해왔었어요. 그럼 아까 제가 지웠던 거 다시 보시면 여기에 합곱 보이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그냥 바로 대입할 수가 있어. 이거 두 개를. 여기다가. 훨씬 깔끔해요. 그러니까 얘는 뒷맛은 깔끔해요. 이렇게 가면 이제 좀 깔끔하게 그냥 아까처럼 막 지저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훨씬 더 좀 스타일리시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지. 대신에 이 풀이는 이제 한 가지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처음 도입부에서 그러니까 저는 신기하게 두 점 보자마자 알았거든요. 두 점? 저기 위에 있네? 이렇게 그냥 바로 알아서 이제 연립을 해가지고 근계수로 바로 갔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고찰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려워. 이 고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여기 위에 있다는 게 사실은 딱 그냥 저 보면 보이잖아. 생긴 구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풀 때는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답안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답안지 어떻게 답안지 근데 대입을 해요. 답안지는 약간 위에 있다고 대입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는 얘가 더 낫지 않나? 훨씬 좀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푸는 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는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엄청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거든요. 29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한번 정리 끝난 친구들 그 다음으로 한번 제가 판단했을 때 좀 그래도 할만하다 싶은 문제가 그 앞에 좀 넘겨보시면 바로 앞장에 수능 문제. 또 역시나 수능 문제니까 쌤이 눈길을 끌 수도 있어요. 수능 문제 뭐 이렇게 참고할 거 없나 하는데 그 29번 문제가 생각보다 좀 쉬워요. 30번은 좀 어려운데 29번 문제가 좀 생각보다 쉽습니다. 29번 한번 역시나 뭐 고민할 시간 드려보고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이 문제는 그냥 제가 조금 그래도 주도하에 할게요. 그냥 조금 시간 드리고 제가 주도하에 하겠습니다. 고민할 시간 좀 드리긴 할 거니까 한 1분 30초만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너네가 일단은 힌트 하나 드릴게요. 가조건, 나조건을 잘 이용하시면 A, B, C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수학 2부터 유서 깊은 미정계수 문제예요. 너네가 이미 그 느낌 아는 친구들은 A, B, C 구하는 것까지도 어렵지 않아. 그리고 밑에 있는 역함수의 조건 우리 얼마든 수특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고른 거예요. 좀 생각보다 그냥 다 할 만합니다. 일단 A, B, C 정도로 한번 구해봐. 쉬워요. 얘는 개인적으로
다음 시간에 다루고 싶긴 한데 왜냐면 밑에 있는 심지어 역함수 그 적분도 저희 얼마 전에 제가 그 수축에서 한번 보여드릴까? 수축에서 한번 나온 게 있거든요. 레벨 3에서.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자, 29번 문제. 요것도 이제 제가 고른 이유는 좀 우리가 아는 것들을 잘 조합하면 그냥 이 문제도 풀 수 있다라는 생각에 고른 겁니다. 자, 먼저 가조건, 나조건, 너희 이제 이 조건들 다 뭔지 아시죠? 저희 이런 미정계수 문제 A, B, C 구하는 문제거든요. 일단 먼저. 근데 이게 이제 가나를 잘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혹시 오랜만인데 저희 작년도부터 이런 식이 딱 나오면요. 식 2개 나오는 거 아시죠? 보통 이런 게 약간 식 2개가 나오는 식이에요. 그 여기에 식 하나 있으니까 총 식 3개란 말이에요. 즉 A, B, C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자, 리미트 오른쪽 식자리에다가 일단은 자, 여기 써있는 fx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위에 써있는 거 한번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현재.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요 좀 간단히 또 한번 분리를 해볼 수 있는 게 어떻게? 약간 이렇게 따로 분리해 보시면요. 너네 혹시 이렇게 약분되는 거 아시죠? 약분까지 해볼까요? 약분하시면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추리를 해야 돼요. 이번 문제 수렴한다고 써있잖아. 1로. 너네 상상해볼래? 먼저 얘부터 보시면요. 얘 지금 x가 이거 왜 갑자기 무한대냐? x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거든요. 너네 혹시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여기 분모 자리가 계속 작아지는 거지. 그럼 혹시 얘가 계속 0으로 다가가요, 심지어. 이게, 이 친구는. 얘가 0으로 가면요, 이거 전체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무한대로 발산을 해요. 다시, 얘가 살아있으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친구예요. 그 말은 뭐다? 여기 이 친구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추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C 값이 얼마나 되겠죠? 마이너스. 이거 나오는 거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얘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얘는 0으로 수렴해요. 그럼 여기 있는 b 값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작년 수능 문제인데 일단은 여기서 bc가 나옵니다. 아, 이제 c 값이 마이너스 6이고 b 값이 1이구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조건은요, 대입하는 조건이잖아. 그 여기서 대입하시면 뭐가 나올까? 당연히 A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은 가조건, 나조건 여러분들 많이 해봤던 미정계수 문제입니다. 해서 A 값까지 나옵니다. 이 혹시 A 값 구해본 친구 있어요? 요거 이제 1 나와서 일단은 fx의 식이 완성되는 게 첫 번째예요.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에 쓰고 밑에 문제를 잠깐 볼 건데 밑에 있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요 근래에 얼마 전 레벨 3에서 한번 해본 적 있는 스타일로 나왔어요. 자, 일단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 이 fx가 아니라 이 친구의 뭐를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이거의 0부터 14까지의 정적분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지. 자, 씹어보세요. 너네 얼마 전에 어디서 이 문제 기억나세요? 자, 아마 수요일날 제가 설명드린 레벨 3 문제 맞나요?
이때 마지막에 역함수 저희가 적분을 한번 했어야 됐거든요. 그때 저희 어떤 느낌으로 구했는지 기억나세요? 약간 어떤 느낌으로? 그치? 약간 이제 좀 그래프를 살짝 묘사한 다음에 어떤 부분을 딱 떼가지고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풀었었잖아. 약간 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 배웠으니까 그런 거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자, 시간 관계상 바로 가볼게요. 대신 여러분들이 그 떼서 붙이기 전략을 쓸 때는 보통 좀 그래프를 가급적이면 잘 그리는 게 좋아요. 저는 실제로 혼자 풀 때 이 친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도함수도 한번 구해봤었거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도함수 항상 뭘까요? 항상 0보다 커요. 증가함수거든요. 그럼 자, 한번 그래프에다가 묘사를 해볼 건데 보통 이제 이 경우는 또 여러분들이 약간 그 절편들을 좀 체크하는 게 좋아. 자, 먼저 F부터 그려볼게요. 얘 여러분들 Y 절편 X 값이 0일 때죠.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4입니다. 한 번 더. 다들 혹시 이거 X 절편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0 되는 X 값이 있습니다. 이거 X가 ln2. 너네 이 문제는요, 위에 나 조건이 나와 있지만, 나 조건이 나와 있어요. 0 되는 게 ln2입니다. 여기 어딘가쯤에 ln2를 지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얘 혹시 정근선도 있는 거 아세요? 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정근선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나와서, 여기 마이너스 6은 이렇게 지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이런 그래프가 F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F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단 말이야. 다시 역함수 그래프는요, 특징이 뭐다? y는 x라는 친구의 대칭이라고 알고 있잖아. 적당히 제가 하나 그린 다음에 이제 이걸 딱 접으시면 됩니다. 접어보시면 상상되세요? 자, 역함수.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정근선이 역함수는 어디로 바뀔 것 같아요? 역함수에서는 이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6이 정근선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를 쭉 타고 올라오시면서 아이씨 진짜 그림 진짜 별로네. 혼자 할 때는 잘했는데 여기서는 더 힘들지. 자, 이렇게 요런 느낌일 거야. 대충 그릴게요. 이거 좀 약간 근데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가긴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너네 혹시 여기 있는 x값도 얼마인지 우리 알까요? 여기가 마사니까 여기 얼마 돼야 돼? 똑같이 마사 돼야 돼요. 이거 적은 겁니다. 다시 여기가 ln이니까 여기도 얼마 돼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라인이 역함수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번 문제 역함수의 적분인데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0부터 14까지인 거 보이세요? 적당히 느낌만 보면 되니까 여기쯤에 0부터 어디까지? 14까지니까 적당히 여기까지라고 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X축이랑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요, 원래 함수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다들 혹시 이거를요, 이 빨간 색깔을 y는 x로 적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되세요? 어떻게 될지. 자, 접을 때 봐봐. 지금 여기가, 자, 이제 제가 파란 색깔로 쓰는 게 원래 함수 쪽입니다. 여기가 접히면 여기겠죠? 여기. 근데 여기 14라는 게 파란 색깔에 어디에도 14가 있을 거 아니야. 자, 느낌 오세요? 아, 이거 위에 좀 더 이렇게 표시할까? 파란색에서는 지금 그림은 좀 말이 안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파란색에서 접으면 여기가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 지금 원래 함수에서의 똑같은 넓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접은 겁니다. 그림은 이상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 넓이는 구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넓이는. 그리고 자, 이 넓이는 여러분 전략 보이세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 요때 x값 하나가 필요해. 요때 x값. 자, 원래 함수 들어가서 요 친구가 14가 되는 그런 x가 하나 있습니다. 힌트. ln을 이용하시면 함수값이 14가 되는 x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발견한 친구 있나요? 얘는 ln4. 요게 ln4가 되면 저게 14가 되는 x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것 정도는 알아와야 돼. 근데 이 힌트가 위에 나 조건이 힌트예요. 이 문제는 x가 지수에 있기 때문에 ln 같은 걸 막 이용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자, 이제 넓이 구할 수 있겠어요? 이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 있는 큰 직사각형 넓이에서 뭐 빼주면 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ln2부터 ln4까지 적분한 걸 빼주면 되겠죠. 전략 이해돼요? 여기 혹시 큰 직사각형 지금 넓이가 얼마예요? 7이 아니죠. 잘못 계산했다. 14ln4죠. 괄호 곱하기 세로잖아요. 자, 이거에서 승하야 뭐 빼자고? 인테그랄. 오른쪽에 뭐 쓰면 돼 이제? 자, fx는 요게 정답이 아닌 문제. 끝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 문제 할만하죠, 여러분들? 자, 이런 느낌으로 푸는 문제예요. 다시 얼마 전에 그 레벨 3 문제를 기억하시면 마무리는 그거랑 똑같이 하면 되고, 먼저 위에서 이제 fx의 식을 완성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그 느낌 아는 그 미정계수 같은 거라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ABC 하는 거는. 이런 느낌으로 계산해 보시면 정답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약간 이렇게 난이도라는 게 말했지만 쉽다는 게 너무 상대적이라서 그래요. 솔직히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긴 해요. 좀 이제 얘네들이 좀 쉬워. 진짜 쉬워요. 근데 이제 좀 몇 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들어보면 막상 좀 할만한 문제도 몇 개 있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은 또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번이냐면 그 작년도 9월 모의고사에 있는 30번 문제. 예. 여기 딱 두 문제밖에 없는데 30번 문제가 사실은 뭐랄까, 글쎄 생각보다 그러니까 쉬운데 이게 근데 어려운 포인트가 있는 문제긴 한데, 근데 왜 몰랐냐면 풀이가 좀 별로 많이 길진 않아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어려운 포인트가 있긴 해. 그것만 뚫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그러니까 얘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간도 없고 너네가 조금 이제 사실 읽어보시면 이번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 뭔가 이런 되게 좀 뭔가 알 수 없는 조건들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해해볼게요. 자, 얘 위에 읽어보시면 지금, 자, 읽어볼게요. fx가 4차 함수예요. 최고차 함수가 1인 4차 함수가. 이런 것도 체크는 할게요. 일단 오랜만에 나온 다음 함수예요. 4차 함수. 그 다음에 구간, 요 구간은요 0보다 클 때죠. 여기에서 요 gx라는 함수는 항상 0보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gx가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데 한 번씩 볼게요. 가족권입니다. 자, 가족권을 읽어보시면 x가 마이너스 3 이하일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의 뜻을 뭔지 아시겠어요? 이 상황 그림으로 이해하면 이런 느낌이야. 자, 지금 f는요 4차 함수거든. 자, 그냥 바로 좀 그림으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어딘가에 마이너스 3이 있을 거잖아. 자, 마이너스 3 이하에서니까 여기 왼쪽이에요. 왼쪽에서는 얘보다 얘가 크거나 같다가 딱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여기가, 여기 y 값이 f-3인 거 아시죠? 근데 이것보다 항상 이상이라는 말은 이런 그래프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y 값을 다 얘보다 어때요? 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그래프로 상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자체를. 자, 다시 이런 느낌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현재 이제 이거 오른쪽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른쪽은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런 조건이 나와. 이게 오른쪽이에요. 얘보다 클 때 이 오른편에서는 이런 일이 생긴다가 되게 어려워요.
저런 일이 생기는 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나와있잖아. 자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 솔직히 이거 어려운지 맞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 외우면 15대서 좀 소개하는 거야. 풀이 짧아. 이 부분만 외우면 돼요.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해야 되거든. 자 바로 갈게요. 오른쪽에 도함수 있지. 근데 왼쪽에 지금 G랑 F가 막 섞여 있잖아. 자 얘는요 우리가 지금 체크할 게 부호야 부호. 자 무슨 말이냐면 너네 지금 이 식은 지금 부호가 뭔지 아세요? F랑 F형이 뭔지 몰라도 부호는 알 수 있어요. 왜? 여기 지금 뭐가 있어? 얘는 부호가 뭐지? 양수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요. 이해돼? 얘는 지금 부호가 양수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왼쪽에 있는 얘 있잖아. x가 이것보다 큰 곳에서 얘 부호가 뭔 줄 아세요? 너네 위에 조건 중에 이 조건 기억나니? x가 0보다 크면 이거 된다고 써 있잖아. 그런데 이 식 양쪽에다가 3을 더하시면 현재 x 더하기 3도 0보다 큰 거 아시죠? 여기가 0보다 크면 얘도 부호가 뭐란 얘기야? 얘도 플러스라는 얘기라서 그럼 두 개를 곱한 것도 부호가 뭐야? 얘가 지금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이 말 이해했어? 즉 도함수가 양수란 말의 뜻이 뭐다? 정리하자면 즉 마이너스 3 오른쪽에서는 증가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누가? F가. 그럼 너네 오른쪽에 그래프를 마저 그릴 수 있지? 이런 느낌 맞나? 자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작년도에 4차 함수 모양 중에는 저런 모양이 가끔 나옵니다. 그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이건 약간 어차피 여기도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가 4차 함수를 좀 해보면 일단 힌트 하나 줄까? 얘 지금 극값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4차 함수는 도함수가 몇 차야? 3차인데 극값이 하나밖에 없으려면 오른쪽에 무슨 모양의 식이 나와요? 완전 제곱식이 아니죠. 무슨 모양? 몇 제곱?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런 느낌의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 저희가 원래라면 이 자리를 모르는데 첫 번째 문장 이 조건 때문에 이 자리도 얼마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얼마일까요? 얘가 x 4제곱으로 시작하니까 도함수는 4가 맨 앞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두 개 가지고 도함수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이 조건 두 개 가지고 도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말 나온 김에 적분까지 하시면요. 그 fx는 다들 혹시 이거 바로 적분하시는 거 아세요? 이게 뭐지? 그런데 적분 상수는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C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되게 짧은데 일단은 이 나 조건에서 저 조건을 처음 봤을 때 이걸 부호로 간다는 생각을 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만 뚫으면 그 다음 물론 이 4차 함수도 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센스를 발휘하시면 극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의 이런 것도 표현이 있습니다. 3중근. 세제곱식이 나와야 돼요. 여기는. 그리고 맨 앞에는 저거 이용해서 식 세울 수 있구나 까지 되겠고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 이어서 뭐 할 수 있냐면요. 이제 이 나조건의 식을 다시 한번 이용하시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쓸까요? gx 더하기 3의 식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양쪽에다가 이걸 나누시면 되겠죠. 나눠보시면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gx 더하기 3의 식은 이 식인 거잖아요. 이 식에다가 방금 구한 f랑 f'을 대입하시면 이 식도 완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 이 식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낌 와? 이 식 안에는요 방금 못 구한 C가 있게요 없게요? C가 없습니다. 왜 없죠? 여기서 C가 어떻게 돼? 사라지고요. 여기는 C가 왜 없죠? 도함수라서.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제 C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gx 더하기 3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문제. 그런데 자 마지막에 이제 여기는요 gx 더하기 3이 아니라 gx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얘를요 쌤 그냥 여기 바꾸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일종의 치환적분을 한번 할 거야. 우리가 지금 필요한 모양은 gx가 아니라 gx 더하기 3이잖아. 자, 어떻게 치환하면 되는 거 아세요? x를 뭘로 치환하자? 우리 요런 꼴 필요하거든요. 뭐라고? t 더하기 3이랑 요런 식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저런 모양을 써야 되니까.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x가 4가 t 입장에서 뭘로 바뀌어요? 여기가 4면 t가 1이죠. 다시 x가 5면요? 2로 바뀌죠. 그리고 안쪽이 t 더하기 3으로 바뀌는 거 맞아요. 그리고 자 얘는요 양쪽식을 미분해봤자 dx랑 dt랑 같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서 구한 이 식을 그대로 대입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대입해보시면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 또 여기서 치환적분을 하게 돼요. 그래, 분수 모양일 때 치환적분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약간 이 정도가 다긴 해요. 이 문제 풀이는. 근데 다시 이 문제가 원래는 쉬웠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번 문제 있는 만큼 좀 난이도가 있는데 어디가 어렵다고? 자, 이 나조건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외우던가 해야 됩니다. 똑같이 나온다고 치면.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그럼 쉬운 사정이냐 물으면 모르겠어요. 풀이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듣고 나면 좀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혼자 풀려 그러면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들 나조건에서 한참 헤매다가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이 나조건 뭐 하는 거지? 뭐 이게 부호로 간다는 거 어떻게 떠올려요? 이게 부호로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의 문제니까 한번 일단 오늘 세 문제 소개드린 거 한번 일단 해보세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생각보다 할 만한 문제들이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일단 여러분들 수요일 날까지 교과서 다시 말할게. 틀린 문제는 필수로 꼭 다시 한번 풀어봐. 오랜만인데. 풀어보시고 시간 되고 여유 되는 친구들이 특히나 중단원, 대단원 문제는 꼭 다시 풀어보시고 이번에 학교 오피셜로 나온대요. 똑같이. 풀어보시고 더 여유 되시면 좀 기본 문제도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